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등학교 연년생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 4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결혼 생활도 20년이 되었다 보니 한 번씩 지난 결혼 생활에 대해서 떠올리게 됩니다. 결혼하고 한동안 시댁 식구들 때문에 참 마음고생 많았었습니다. 꼬장꼬장한 시부모님과 이기적인 신우까지. 진짜 확 이혼해버릴까 고민도 많이 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아이들 생각해서 이혼 안 하고 버텨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고 염치 없는데 개념까지 없던 시댁 식구들하고는 인연 자체를 끊고 살고 있습니다. 시댁 식구들하고 연 끊고 살고 보니 이혼할 이유도 없고 더 이상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더라고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봐도 그때 그렇게 연 끄는 게 참 잘했다 싶어요. 만약 그때 그러지 않았더라면 저는 스트레스 더 받다가 이혼했을지도 모르니까요. 저도 성격이 그렇게 단호한 편은 아닌데도 오죽 참다 인연까지 끊게 되었는데 저에게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사연에 대해 말해볼까 합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할 때 남편의 본가는 여유가 별로 없는 편이었어요. 하지만 자존심만큼은 대단했습니다. 유서 깊은 양반가 출신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죠. 솔직히 양반집 출신이라고 하면 그런가 보다 하지만 요즘 시대에 그런 게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시댁은 돈은 많지 않은데 자존심은 강한 사람들이라 그런지 뼈대 있고 유서 깊은 가문 출신이라는 게 자부심이자 자존심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 친정은 아버지가 목재상을 크게 운영하셨고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었어요. 게다가 제가 외동딸이어서 결혼할 때 금전적인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20년 전쯤인데 저 결혼한다고 2억 정도 해주신다 했었으니까요. 친정에서는 도움을 받았지만 결혼한다고 시댁 쪽에서는 따로 도움 받은 게 없습니다. 저와 남편은 저희 부모님이 해주신 돈 덕분에 집 마련하는 건 문제가 없었어요. 남들은 월세니 전세니 시작하지만 저희는 좀 오래된 아파트긴 해도 매매로 바로 시작했으니까요. 사실 양가 부모님이 결혼할 때 도와주시는 건 형편 따라 도와주시는 거고 안 도와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희 시부모님은 당장은 돈을 못 해줘도 자기들 죽으면 갖고 있는 땅 팔라고 그게 가치가 어마어마하다고 유세를 부리셨어요. 당장 주실 것도 아니고 먼 훗날의 얘기를 하시는 거였지만 결혼 자금을 못 보태주시다 보니 자존심 때문에 그러시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정작 그 땅도 시댁 소유의 땅도 아니었고 문중 소유의 땅이라서 시부모님 것도 아니더라고요. 못 해주셔도 상관은 없는데 행여나 자기들을 무시할까봐 또는 저희 집에서 무시할까봐 그러신 건지 허풍과 허세가 심하셨어요. 왜냐면 일부러 저희 친정 무시하는 말도 잘하셨거든요. 저희 집은 장사하는 집이라고 무시하는 듯한 말투도 잘 쓰셨고요. 그리고 처가에서 돈 좀 준다고 우리 아들 기죽일 생각 말라는 소리도 잘하셨죠. 돈이 아무리 있어봤자 자기들 집은 유서 깊은 양반집이라 꿀릴 것도 없다면서요. 그러면서 남편한테도 대놓고 부인한테 잡혀 살지 말라고도 하셨고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저희 남편은 그나마 눈치라도 빨랐습니다. 앞에서는 적당히 맞춰드리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저한테 사과도 하고 이해도 구하면서 나름 중간 역할이라면 한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그렇게까지도 안 했으면 저도 예전역에 이혼했을지 모르지만요. 남편은 명절이나 공휴일에도 일을 해야 하는 직군이었는데 그렇다 보니 시부모님은 남편이 안 되면 저라도 혼자 시댁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제사 지내야 된다고요. 남편도 없이 혼자 시댁에 간다는 게 어렵고 불편하기도 했지만 결혼하면 며느리들은 응당 그래야 되나 보다 싶어서 저 혼자 버스 타고 갔었죠. 시댁에 가자마자 음식부터 준비하는데 음식 만드는 양도 엄청났습니다.
시댁은 큰 집도 아니었고 오시는 친척분들이 많은 편도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나 싶을 정도로 많은 양의 음식을 만들었어요. 하루 종일 음식만 할 정도로요. 어머님은 이런 게 다 예의고 전통이라는 거라며 저보고 잘 배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의고 전통이고 정작 그렇게 음식 실컷 해봤자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였습니다. 제가 해놓은 음식의 반 이상은 신우가 챙겨갔거든요. 알고 보니 신우가 명절 음식 하기 싫어서 제가 해놓은 거 다 챙겨가서 본인 시댁에는 자기가 해온 것처럼 한 거였습니다. 제가 하루 종일 기름 쩐내 풍겨가며 음식한 거 알면서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당연히 밀폐용기 갖고 와서 지껏 챙깁니다. 그러면서 이건 짜네, 모양이 안 이쁘네, 계란물 좀 더 해야 되네 어쩌네 입까지 대는 거죠. 저것만 봐도 알겠지만 저희 신우는 정말 얄미웠습니다. 대놓고 뭐라고 하는 시부모님보다 신우가 더 얄밉게 느껴질 때도 많았을 정도로요. 신우는 시건방진 말투로 저한테 며느리 도리, 올케 도리도 참 잘도 강조했어요. 결혼했으면 시댁 식구들한테 잘해야 한다, 시부모님한테 잘해야 된다 해대면서요. 정작 그러는 본인은 자기 시댁에 제대로 하는 것도 없어 보였지만요. 신우는 전업이었는데 아이 어린이집 보내고 나면 바로 지 친정인 저희 시댁으로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 하원 시간까지 놀다가 가는 것 같았죠. 그렇게 모이면 하는 일이 내내 본인 시댁 욕하는 거였습니다. 저도 가끔 어머님의 부름 때문에 시댁에 가게 되면 100이면 100 늘 신우가 집에 같이 있었는데요. 시어머니와 신우가 모이기만 하면 곧바로 신우 시댁 욕부터 시작합니다. 옆에서 가만 들어보면 별것도 아닌데 신우는 거품을 물고 자기 시부모님 욕을 하더라고요. 노인네들이 해준 것도 없으면서 바라는 것만 많다, 시어머니 잔소리도 심하다, 시아버지 꼬장꼬장하다, 비위 맞춰주기 힘들다 등등. 그러면 저희 시어머니도 옆에서 맞다면서 너네 시부모님 좀 그런 거 같더라며 맞장구 치시고요. 본인은 자기 시부모님 욕을 그렇게 해대면서 정작 저한테는 전화까지 해서는 시부모님 잘 챙기라 그럽니다. 엄마가 무릎이 아프다던데 병원에는 모시고 가봤느냐, 안부 전화는 자주 하느냐, 곧 생신이신데 여행 한번 보내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등등. 저는 일을 하고 있고 신우는 전업인 상태인데 그럼 본인이 자기 부모님 모시고 챙겨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건 며느리 도리라고 하면서 툭 하면 저한테 전화해서 이거 했냐 저거 했냐 하는 겁니다. 신우 저보다도 한 살 적은데도 말투는 무슨 어른이 애 가르치는 것 마냥 사사건건 명령조 훈계조로 얘기하더라고요. 툭 하면 전화를 해대니 일하는 것도 힘들고 저도 너무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나중에는 오죽하면 폰에 신우 이름만 떠도 심장이 뛸 정도였어요. 결국 남편에게 얘기했고 남편도 미안하다며 자기가 잘 얘기하겠다 했습니다. 그러고 나선 한동안 신우로부터 연락이 안 왔어요. 남편이 한마디 해서 이제 알아들었나 생각했죠. 그런데 웬걸 얼마 뒤 어머님이 부르셔서 시댁에 내려갔더니 어머님하고 신우가 저를 원수 보듯이 노려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되는데부터 시작해서 왜 사이 좋은 남매지간 이간질 시키려고 하냐고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신우도 저보고 새언니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 진짜 웃기네요. 오빠한테 나 때문에 미칠 것 같다고 그랬다면서요. 내가 뭘 어쨌다고. 새언니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기본적인 며느리 도리는 좀 하라고 몇 마디 한 걸 그렇게 말해요? 우리 오빠 살면서 나한테 그렇게 뭐라고 한 적 없어요. 근데 도대체 뭐라고 말을 전했길래 나한테 전화해서 니네 새언니한테 전화하면 가만 안 둔다느니 뭐라느니 그런 소리를 하게 하느냐고요. 신우는 자기 오빠한테는 한마디 못하더니 저는 만만한가 보더라고요. 그 옆에서 어머님도 한술 더 떠서 저한테 뭐라고 하시고요. 네가 현명하게 처신 못해서 남매 사이에 싸움만 난 거 아니야. 우리 진이가 아는 것도 많고 야물딱져서 너 도움되라고 조언해주는 건데 그걸 남편한테 쪼르르 가서 눈물바람을 하니? 두 사람이 작정한 듯 저한테 퍼부어대는데 저도 너무 서럽고 그 상황이 무서워서 눈물까지 날 뻔했습니다. 두 사람 다 저희 남편 앞에서는 그나마 가만히 있다가
일부러 저 혼자 있으면 퍼부어대는데 서럽고 진짜 분통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눈물 참아가며 할 말 했습니다. 일하는 시간에는 전화 좀 자제해달라 몇 번이나 아가씨한테 말했어요. 근데 그러든가 말든가 툭 하면 전화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제가 안 힘들겠어요? 내가 뭘 그렇게 대단한 걸 바랬다고요. 그래봤자 우리 엄마 아빠한테 신경 좀 써라. 그거 아니에요? 며느리가 돼서 그런 것도 안 하려고 했어요? 나가서 돈 좀 번다고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가? 그거는 우리 진이 말이 틀린 거 없다. 네가 나가서 돈을 몇 푼 벌어오는지 몰라도 어쨌든 결혼했으면 시부모 모시고 위하는 게 네가 할 일인 거야. 너네 신우는 너한테 그 기본적인 걸 가르쳐주는 거고. 저는 속으로 그렇게 잘 알아서 당신 딸은 하루 왼종일 친정 와서 시댁욕만 하느냐 따지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두 명이서 저한테 따지고 드는데 거기서 제가 뭐라고 해봤자 저만 먹잇감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입을 닫았죠. 제가 입이 없어서 말 못한 것도 아닌데 한번 그런 일이 있고 보니 신우는 저를 더 만만하고 우습게 본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는 돈 문제까지 이래라 저래라 참견을 해댔거든요. 남편과 제가 벌어들이는 수입을 합치면 그때 당시 500만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친정에는 따로 용돈 드리는 건 없고 시댁에는 매달 50만 원씩 보내드리고 있었어요. 그건 남편이 총각 때부터 하던 거라 계속 보내기로 약속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도 신우가 전화해서 저한테 따지더군요. 결혼도 했고 요즘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 계속 50만 보내드리는 건 좀 아니지 않아요? 그때 오빠 혼자 벌었지만 지금은 둘이 버는데 저희 부모님이 오빠 공부시킨다고 돈도 많이 들었는데 너무 무심한 거 아닌가? 저희 버는 돈에서 매달 50이면 그리 작은 것도 아니고 또 시부모님이 남편 키운 값을 왜 나한테 내라고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신우 말도 안 되는 헛소리 들을 때마다 속에서 쓴물이 올라올 정도로 스트레스 받았지만 꾹꾹 눌러 참았습니다. 시댁은 다 저런가 보다. 신우들은 원래 저러나 보다. 남들도 그러고 살겠지 하면서요. 하지만 가만히 있으니 저를 진짜 가만히로 본 건지 시댁 식구들이고 신우고 시어머니고 돈 얘기는 아주 잘도 꺼내고 요구도 많이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대놓고 가전제품 바꿔달라 그러고 필요한 거 사달라 그러고 병원비며 생활비며 용돈 달라 그러고 결국 남편이 중간중간에서 뭐라고도 하고 커트를 해서 그나마 다행이었지 뜯긴 돈만 해도 엄청납니다. 나중에야 안 거지만 결혼할 때 돈 보태준 것도 그렇고 저희 친정이 좀 사는 것 같아 보이니까 저를 찔러대면 돈이 계속 나올 거라 생각한 것 같더군요. 그런 일로 남편하고도 참 많이 부딪히고 싸웠습니다.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이혼도 생각했고요. 저런 염치 없는 시댁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결혼 생활은 계속하는 게 맞나 고민도 많이 했었습니다. 남편이 그나마 저한테 잘하려고 하고 미안해하니 꾹꾹 참았던 것이죠. 하지만 저도 언제까지고 참을 수는 없었고 언젠가 기회만 되면 다 뒤집어 엎을 거다 싶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그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세상 참 좁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환갑잔치가 있었을 때였고 연회장 하나 빌려서 친척들, 가족들 축하해 주시러 다 모였었거든요. 저희 시부모님들도 오셨는데 신우도 자기 애들 데리고 같이 참석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그 자리에서 신우는 뜬금없이 자기 시부모님들을 딱 맞들인 겁니다. 마주치고 본인들이 더 놀라더라고요. 알고 보니 신우 시아버지 되시는 분이 저희 아빠랑 고향 선후배 사이셨던 거예요. 저희 아빠랑 신우 시아버지는 고향에선 친하게 잘 지내던 사이였다가 고향 떠나면서 연락 끊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향후에 모임 갔다가 다시 재회하신 거라고 했어요. 동네도 멀지 않아서 그 뒤로는 왕래하며 친하게 지내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전에 아빠한테 얼핏 들은 적은 있었어요. 예전에 친했던 고향 후배를 모임에서 다시 만났다고요. 하지만 그분이 저희 신우의 시아버지일 거라곤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신우 시아버지도 신우더러 네가 여기 왜 있느냐 그러고 신우도 놀라서 아버님이 여기 왜 있으시냐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족들 다 같이 인사도 하게 되었죠.
신우네 시아버지 분은 참 세상이 이렇게 좁다면서 어떻게 이렇게 또 인연이 되느냐며 웃으시더라고요. 신우가 먼저 결혼을 했고 저희가 후에 결혼을 했다 보니 저희 결혼식장에서 신우네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뵙긴 했었지만 정신이 없었던 터라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저도 신우네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다시 뵈었는데 두 분 다 성품이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신우가 그렇게 가루가 될 때까지 자기 시부모님을 씹길래 엄청 이상하신 분들인 줄 알았거든요. 상황이 그렇게 되고 보니 웃지 못하는 사람은 신우와 시어머니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엮일 줄은 모르고 저 있을 때도 그렇게 자기 시부모님 욕을 해댔는데 자기 시부모님과 저희 부모님이 친한 사이였다 보니 똥줄이 탔겠죠. 제가 괜히 말을 전하지 않을까 싶을 테니까요. 그때 이후로 신우는 묘하게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코웃음 쳤고요. 그날 저녁 마음이 급했던 신우는 당장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저기 새언니. 네 아가씨. 혹시 사돈 어르신한테 별다른 얘기는 안 했죠? 뭔 얘기요? 아니 뭐 특별한 건 아니고 그냥 내가 가끔 친정 가면 엄마한테 이런저런 얘기 하잖아요. 시댁 얘기도 하고 그런 거요. 아, 아가씨네 아버님 돈도 없으면서 욕심만 많다. 가진 거 쥐뿔도 없는 주제에 자식들한테 기대서 사려고 한다. 염치도 없다. 그 말이요? 아니면 아가씨네 시어머니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식하면서 잔소리만 많다던? 저는 코웃음 치며 저렇게 말했는데 신우는 경악하는 게 통화 너머로도 보이더라고요. 완전 생 난리를 치는 겁니다. 언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요? 네? 전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나 여러 번 들었는데 병원비 내줘야 된다고 돈도 없으면서 몸은 더럽게 자주 아프다고도 했던 것 같은데 그거 아가씨네 시부모님 얘기 아니에요? 언니! 아휴, 왜 소리를 질러요? 언니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뭐가요? 물어보니까 말한 건데. 언니 뭔가 오해가 있나 본데 나 그렇게 말 안 했어요. 그리고 말했기로서니 친정 가서 시부모님 환담 좀 할 수 있잖아요. 언니는 안 그래요? 네, 저는 안 그랬는데요. 제 말에 신우 제대로 대답도 못하고 씩씩거리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코웃음 치며 어디 더 해봐라 그러고 있었습니다. 결혼 기간 내내 신우한테 당하기만 했는데 그때는 그렇게 고소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쨌든요 언니, 괜히 이상한 말 전할까 싶어서 연락했어요. 어쩌다 보니 집안끼리 다 알고 있게 된 것 같은데 솔직히 전해야 될 말이 있고 전하면 안 될 말이 있잖아요. 언니가 설마 눈치도 없이 아무 말이나 전할 사람 아니라는 것도 알고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저는 건성건성 대답했습니다. 신우는 제 대답에 부들부들거리며 뭔가 씩씩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결국 아무 말 못하고 서로 조심하자며 전화 끊었습니다. 서로 조심은 개뿔, 제가 조심할 게 뭐 있나요? 조심은 본인이나 해야겠죠. 몇 년 동안 신나서 지네 식구들 욕을 하니까 저도 신우 시댁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까지 다 알 정도입니다. 그렇게 온갖 욕을 뻔질나게 해놓고 이제 와서 제가 말할까봐 걱정은 되나보다 싶더라고요. 자기 시부모님이 알까봐 전전긍긍 하는 걸 보면요. 그 일을 시작으로 신우는 저한테 전화도 잘 안 하고 몹시 조심하는 게 느껴졌어요. 제가 수틀리면 확 까발릴 수도 있다는 걸 안 눈치였습니다. 제 입장에선 너무 좋았죠. 의기양양하던 신우가 알아서 깨갱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도 오랫동안 당해온 게 많아서 수틀리면 확 다 불어버린다는 생각도 있었어요. 그렇게 서로 연락을 죽여가며 평화롭게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계속 그렇게 서로 조심하고 살았으면 좋았으련만 결국 집어릇게 못 준다고 신우가 또 사람 속을 제대로 뒤집는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때쯤 한창 저희 동네에도 부동산 붐이 불었는데 매매로 살고 있던 저희 신혼집도 상당히 가격이 올랐더라고요. 앉은 자리에서 몇 억을 번 셈이었죠. 저는 남편과 상의해서 그 집을 정리하고 좀 더 큰 평수의 아파트로 이사를 가기로 했어요. 이사를 가고 싶어서 계속 생각하기도 했는데 지금이 적기다 싶었거든요.
그렇게 이사를 결정했고 집도 좋은 값으로 매매를 했습니다.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거다 보니 저희 친정 식구들도 다 축하를 해주었는데 정작 시댁 식구들은 굳이 왜 이사를 가느냐며 꼬투리를 잡으시더라고요. 특히 신우의 질투가 장난 아니었습니다. 빌라 전세만 전전하던 신우는 저희가 돈 벌어서 큰 평수 브랜드 아파트로 이사 간다고 하니 열등감이 제대로 폭발했던 거죠. 그러면서 괜히 저희 부부 보고 차라리 돈 여유가 있으면 어디 투자를 하지 뭐하러 아파트를 옮기느냐부터 시작해서 거기 교통이 별로더라, 주변 환경이 별로더라 등 말도 안 되는 트집까지 잡았습니다. 저희도 다 알아보고 들어가는 건데 뭔 소린가 싶었죠. 신우는 최선을 다해 저희가 들어갈 아파트를 깎아내렸지만 사실 반대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어요. 신우야말로 저희 아파트에 엄청 들어오고 싶어서 입주민보다 더 세세한 것까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시부모님은 저희 보고 뭔 돈으로 그렇게 이사 가느냐 뭐라고 하셔서 그랬습니다. 결혼할 때 친정 부모님이 도와주신 돈으로 지금 집 사지 않았느냐고, 집값이 많이 오른 탓에 이득을 좀 봐서 추가 대출 없이 옮길 수 있다고요. 그 말에 시부모님도 더는 말 못하는데 신우만 분해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 나중에는 자기 부모님한테 이제라도 돈 해달라고 난리쳤나 봐요. 새언니는 친정에서 돈 해줘서 그걸로 집 사고 더 큰 집 옮긴다는데 왜 나는 제대로 해준 것도 없어서 빌라 전세살이 전전해야 되느냐고요. 솔직히 저희 남편도 본가로부터 받은 게 없는 건 똑같은데도 신우는 시부모님께 자기도 아파트로 옮기고 싶다고 어지간히 징징거렸나 보더라고요.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애까지 키우는 애엄마라는 사람이 자기 부모님한테 아파트 살고 싶으니 집 사달라고 징징거리는데 보통의 부모님이라면 너네 부부가 알아서 하라고 하셨겠죠. 하지만 저희 시부모님은 결국 딸을 위해 본인들 집을 팔겠다고 하셨답니다. 남편은 그때까지 몰랐고 저만 어머님께 들었거든요. 신우가 자기는 부모님에게 받은 것도 없고 불쌍하네 뭐네 곡소리를 내니까 등살에 못 이겨 그렇게 하시기로 한 것 같았죠. 솔직히 시부모님이 당신들 집 팔아서 신우네 집을 해주시든 말든 그건 제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당신들 집이고 그걸로 자식 주시겠다는데 제가 뭐라고 하나요? 근데 그 후에 시어머니가 저를 호출하셨어요. 그래서 찾아갔는데 역시나 신우도 있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제 귀를 의심할 만한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저희 집 사는 거 도와주시기로 한 거 들었죠? 솔직히 전세살이 전전하는 것도 힘들고 지금 사는 집도 집주인이 터무니없이 전세금 올려달라고 하기도 해서. 네, 들었어요. 근데 집 팔면 어머님 아버님은 어디로 옮기시게요? 뭐가 걱정이에요. 언니 이사 가는 집 방도 4개나 있고 평수도 넓은데. 저는 그 말을 듣는데 뇌가 일시 정지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정신이 들어서 그랬죠. 네? 지금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알아들었으면서 왜 그래요, 언니? 언니네서 엄마 아빠 모시고 같이 살면 되잖아요. 애초에 그러려고 그 큰 평수 아파트로 옮기는 거 아니에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더라고요. 지는 자기 부모님 집 판 돈으로 아파트 이사 갈 거라 그러면서 정작 자기 부모는 저더러 모시라고요?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은 겁니다. 제가 황당해서 말을 못하고 있으니 어머님도 옆에서 거들더군요. 너는 뭐 그렇게 표정이 안 좋냐? 우리랑 같이 사는 게 그렇게 고가워? 언니, 솔직히 언니 결혼해서 며느리랍시고 엄마 아빠한테 뭐 제대로 한 것도 없잖아요. 직장 다닌답시고 시댁에도 잘 안 오고 시부모님한테 소홀한 것도 사실인데 이제 애들도 컸고 이참에 며느리 노릇 좀 하셔야죠. 그리고 같이 살면 어차피 엄마가 살림도 좀 도와주실 거고 언니도 아쉬울 건 없지 않나? 저는 뚫린 입이라고 잘도 떠들어대는 신우를 보며 그랬죠. 그럼 아가씨가 어머님 아버님 모시면 되겠네요. 어차피 집 한 돈 합쳐서 아파트로 이사 간다 했으니까. 그 말에 신우 표정 안 좋더라고요. 나는 당연히 모시고 싶죠. 근데 나도 시부모님이 있고 남편이 있는데 제가 그러고 싶다고 다 돼요? 왜 안 돼요? 시부모님만 부모님이에요? 심지어 친정 부모님한테 받은 돈으로 이사 가는 건데? 언니,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혹시 이사 가서 언니네 친정 부모님 모시고 같이 살려는 건 아니죠? 아니요. 저희 부모님 집 있으시고 알아서 잘 사시는데 뭐하러 자식들 집에 와서 산다 하시겠어요. 제 말에 어머님까지 발끈하시더라고요. 너 그거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냐? 며느리로서 시부모 모시고 살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너는 그 좋은 아파트에 너네끼리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했어? 진이 말 틀린 거 없다. 너 그놈의 직장 다닌답시고 시댁에 소홀한 거 사실 아니냐? 제가 뭘 그렇게 소홀하게 했는데요. 틈만 나면 찾아뵙고 필요하신 것도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선에선 다 해드렸잖아요. 선물 몇 개 사주고 용돈 몇 번 준다고 며느리 도리 한 게 아니거든요, 언니? 저 그 말에 진짜 뚜껑 열렸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아가씨는 나한테 훈계할 만큼 대단한 며느리 노릇 하고 살았나 보네요. 내가 볼 때 전혀 아닌 것 같은데. 나 시댁 올 때마다 아가씨 있었는데 있는 내내 어머님에게 시부모님 욕하지 않았어요? 내가 오죽하면 아가씨네 시부모님 개인사까지 줄줄이 다 알고 있겠어요. 아가씨가 말하는 며느리 노릇이 그런 거예요? 참 대단한 며느리 노릇이네요. 제 말에 신우 부들부들 거리며 따지더라고요. 그걸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친정엄마한테 시댁 얘기 좀 몇 마디 했기로써니. 그럼 아가씨는 스스로 생각할 때 며느리 노릇 잘했다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요. 그러면 어디 직접 확인해 보면 되겠네요. 저는 그 자리에서 폰 꺼내서 엄마한테 전화 걸었습니다. 엄마, 난데요. 아빠 고향 후배이신 분 있죠? 우리 신우 시부모님 되시는. 혹시 그 시어머니 전화번호 알아요? 알면 불러주세요. 제 말에 신우와 시어머니까지 입이 뜨악해지더라고요. 저는 전화 끊자마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우가 뭐 하는 짓이냐고 제 팔을 잡더라고요. 언니,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시댁의 며느리 노릇 잘했다길래 어디 한번 확인해 보려고요. 이러면 안 되죠. 우리끼리 얘기해야지 치사하게. 치사하긴 누가 치사한데. 그놈의 며느리 노릇 어쩌고 하길래 뭐 얼마나 대단한 며느리 노릇 하는지 내가 직접 확인해 보려고요. 너 그만 못해? 못하겠는데요. 저는 잽싸게 전화했습니다. 그 사이에 신우랑 저는 몸싸움까지 일어났는데 저는 신우 확 밀쳤어요. 그리고 통화를 했죠. 아,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아버님 고향 선배이신 박영조님 딸이거든요. 전에 저희 아빠 환갑 때 뵀었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제 말에 신우 그만 좀 하라고 거의 울듯이 저를 잡아 끄는데 저는 확 뿌리치고 통화했습니다. 그때 보니까 저희 아가씨 시부모님이셨잖아요. 네네, 김진희 씨요. 제가 왜 전화를 드렸냐면 며느님에 대해서 여쭤볼 게 좀 있어서요. 저희 신우가 시댁에 오면 그렇게 본인 시부모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시어머니도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저게 미쳤나 보다 그러고 있고 신우도 그만 좀 하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러든가 말든가 피해가며 통화했죠. 저희 신우가 평소에 자기 시부모님들 욕을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능력도 없는데 염치도 없다느니 자식들한테 기대서 살려고 한다느니 아픈 데는 많아서 병원비도 엄청 들고 귀찮게 한다더니 근데 본인은 그렇게 시부모님 욕해놓고 정작 저보고는 며느리 노릇 좀 잘 좀 하라고 훈계를 하는데 제가 볼 땐 신우도 딱히 며느리 노릇 잘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뒤에서 흉보는 것만 봐도. 그래서 직접 여쭤보려고요. 저희 신우가 그 집에서 며느리 노릇을 잘하고 있나요? 제 말에 신우 거의 울면서 야 하고 제 폰을 사력을 다해서 뺐더라고요. 그러더니 바닥에 주저앉은 겁니다. 사실 저는 전화 연결 안 했거든요. 엄마한테 전화드린 건 맞고 신우네 시어머니 연락처 받은 것도 맞는데 신우네 시어머니에게 전화까진 안 했습니다. 제가 전화 안 했다는 걸 알고는 신우도 힘이 풀리는지 주저앉아서 저 노려보고 있더라고요. 언니 미쳤어요? 네, 미쳤어요. 내가 오늘은 전화 안 했는데 수 틀리면 언제든지 전화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 건들지 마요. 어디서 네 마음대로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아라 말아요. 네가 뭔데요? 내가 가만히 있어주니까 만만해 보여요? 제가 열받아서 저렇게 말하니까 신우도 놀라더라고요.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저렇게 말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너 어떻게 신우한테 그렇게 말하냐? 어머님도 똑같아요. 어머님 딸이 뭐 똑부러지고 배울 게 많다고요. 뭘 배우라고요?
친정 가서 시댁 있는 욕 없는 욕 하는 거 배울까요? 아니면 이기적이고 못되고 지밖에 모르면서 주제넘게 남한테 훈계하고 충고하는 저 심보를 배울까요? 저희 어머님 아버님 안 모십니다. 애초에 저희랑 상의한 것도 아니면서 왜 마음대로 그걸 정하세요? 어머님 집 어머님이 팔아서 딸 도와주시는 건 알아서 하시는데요. 저희 집으로 온다는 소리는 하지도 마세요. 톡 까놓고 집 명의도 제 거고요.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어머님 아들도 이 집으로 돌려보낼 겁니다. 제가 그나마 며느리 도리 생각해서 여태까진 참은 건데 앞으로는 절대 안 참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신우 들고 있던 제 폰 확 낚아챘습니다. 다음에는 신용으로 안 끝내고 진짜 아가씨네 시댁에 전화할 거야. 그러니까 며느리 노릇 고사하고 시댁 욕이나 작작 좀 해. 알았어요, 아가씨?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시댁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거의 처음으로 제 할 말 다 하고 지르고 온 거라서 너무 속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솔직히 남편도 지네 가족 편들고 헛소리하면 이혼까지 할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전에도 이혼 생각 아예 안 했던 것도 아니었고 이런 결정적인 일에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두고 보자는 마음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 얘기와 시어머니, 신우 얘기까지 다 들은 남편은 도리어 저보다 더 난리치며 어머님과 신우에게 뭐라고 했습니다. 신우에게는 너는 누구 맘대로 부모님 집을 팔라 말라 하느냐고, 결혼했으면 너랑 네 남편이랑 알아서 하라고 뭐라고 했고, 새언니한테도 한 번만 더 연락하면 가만 안 있는다 했죠. 어머님한테도 우리는 모시고 살 생각 없다고, 그리고 신우한테도 돈 보태줄 생각 말고 그나마 있는 집이라도 잘 챙기고 사시라고 뭐라고 했죠. 어머님하고 신우는 저한테 사과를 해라느니 뭐라느니 한 모양인데 남편이 알아서 정리했습니다. 저한테는 어떻게 하고 싶냐 해서 나도 여지껏 참고 살았다고, 이제는 안 보고 살고 싶다고 제 뜻을 명확히 전했습니다. 남편도 그동안 시댁 문제로 저랑 싸우고 이혼 얘기까지 오갔던 적이 몇 차례 있었기에 차라리 안 보고 사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대화 끝에 더 이상 시댁에도 안 가고 시댁 식구들도 안 보고 살기로 했습니다. 저만 안 가는 거고 남편이나 아이들은 가도 된다 했고요. 솔직히 그 난리가 났는데 모른 척 덮어두며 왕래하고 사는 것도 제 성격상 힘들 것 같기도 했기에 시댁 대소사에는 남편과 아이들만 참석하기로 했죠. 그렇게 그 일이 있은 지도 벌써 10년 정도 되었네요. 저는 그 일 이후로는 정말 시댁과는 왕래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신우는 자기 시댁 욕한 것처럼 주구장창 어머님과 제 욕하며 지냈을 것 같긴 한데 어차피 안 만날 거고 그러든가 말든가 상관도 없습니다. 애들 말로는 저희 남편이 어머님과 신우 사이에서 제 얘기 나올라 치면 집사람 얘기하지 말라고 바로 입 막아버린다 하더라고요. 명치에 얹힌 것처럼 갑갑한 존재들이었던 시어머니, 신우를 한 번에 다 차단하게 되니 너무 좋고 그 뒤 부부 사이도 좋아졌어요. 별로 싸울 리도 없어졌고요. 남편도 처음에는 이래도 되나 싶기도 했던 모양인데 그 후 평화적으로 잘 지내니 이제는 본인이 나서서 잘 차단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시댁의 작은 티끌까지도 무말랭이 씹듯이 욕했으면서 저한테는 며느리 노릇하라고 강요했던 내로남불 신우. 솔직히 남편도 만약 저보고 사과하라느니 어쩌느니 했으면 저는 이혼까지 불사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혼 전에 신우 시댁에도 신우가 여태까지 뒷담한 거 다 터트릴 생각도 있었고요. 하지만 그냥 인연 끊는 걸로 정리됐으니 신우도 제가 끝까지 안 간 걸 오히려 고맙게 생각해야 할 겁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영양가 없이 남 욕이나 실컷 하고 살길 바랍니다. 본인이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노력하고 개선해야 발전이 있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신우는 남 욕이나 할 줄 알고 다른 사람한테 시덥지 않은 충고질이나 할 줄 아는데 솔직히 참 한심하기 그지 없다는 걸 알았으면 하네요. 저는 이제 그 사람들과 가족으로서 인연도 끊었고 저희 가족들만 보고 신경 쓰며 살려고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